김치 발효를 얘기를 하면 저온 알칼리 미네랄 발효예요. 저온 알칼리 미네랄 혐기성 발효, 반혐기성 발효 요 정도를 가지고 김치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 표현을 써주는 것이 김치의 그것을 얘기를 김치라는 것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당 발효를 할 때는 4도에서 10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김치 발효는 뭐냐면 마이너스 영하에서도 일어나는 발효예요. 영하 2도, 3도가 가서 얼음이 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소금을 3%를 넣어요. 일반적인 김치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예요. 총 들어간 그 원재료의 3% 정도의 소금을 넣는데 3%의 소금물은 바닷물에 어는 비등점하고 빙점하고 같아요. 바닷물이 영하가 된다고 바로 안 얼죠. 김치도 영하로 2도, 3도 내려가도 안 얼어요. 얼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발효보다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발효이다. 김치 냉장고에 세팅하는 온도는 2도에서 4도예요. 굉장히 저온 상태로 유지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4도 정도 상태에서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 시간이 스타트점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김치는 빨라요. 그래도 조금 발효를 스타트 시켜서 출발시켜서 넣으려고 바깥에서 하루 정도나 이렇게 두고 발효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온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저온에서의 발효가 김치 발효이다. 저온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여야 돼요. 우리가 몸이 늙어가고 이런 걸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산소를 만나서 호흡하고 불이 타고 이런 걸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의 반대는 환온이에요. 이 환온을 시키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반혐기예요. 산소를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물질 반응을 시키면 환온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김치가 반 정도 폐쇄해서 산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김치의 환온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금이 알칼리일 때 돼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운 소금을 써야 돼요. 그냥 지금 우린 그냥 천일염으로 맛을 내잖아요. 그게 다행히 뭐냐면 반혐기성 상태에 있는 조건이니까 천일염이 들어가도 무엇이 됐냐면 환온으로 전환이 돼서 기능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능성을 훨씬 증가시키고 잘하려면 뭐냐면 소금을 볶아야 돼요. 소금을 팬에다 놓고 주구장창 볶아요. 그냥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구운 소금은 이미 알칼리화돼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김장을 담을 때 양념을 하는 소금은 구운 소금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발효를 알칼리에서 스타트를 해요. 알칼리에서 스타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발효된 것의 품질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래서 알칼리로 가지고 해줘야지만 나중에 먹는 김치의 질이 지독히도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알칼리가 아주 이상적인 게 뭐냐면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김치를 담을 때 바닷물을 좀 떠다가 거기다가 한 1.5% 정도 구운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럼 4.5% 돼요. 거기다가 배추를 절여보세요. 그러면 절인 배추부터 벌써 뭐가 되냐면 알칼리 환원성으로 돼요. 맛 자체가 전혀 달라져요. 국물김치를 만들 때 바다에 놀러가서 바닷물을 좀 떠와요. 그래서 바닷물을 좀 넣고 거기다 소재들을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좀 집어넣어서 국물김치를 해봐요. 맛의 차원이 누구도 접근 못했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맛이 나와요. 왜냐하면 스타트를 알칼리에서 해서 그래요. 스타트를 알칼리에서 해서. 그 다음에 그 균주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흔히 접하는 균주들은
대부분 발효라 그러면 효모균주를 쓰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요. 빵 발효도 효모이고 뭐도 효모이고 다 이스트들 우리가 그냥 해서 이게 뭐 포키시켜서 영양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효모균주인데 김치는 젖산균주를 썼어요. 젖산균주는 정말 강력하면서 그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가 없을 때는 산소가 없는 걸로 발효를 해요. 김치를 처음에 담으면 젖산균이 발효하지 않아요. 처음엔 효모균이 발효를 해요. 그때는 뭐냐면 김치에서 공기방울이 나와요. 공기방울이 나오는 게 지나고 나면 그때 발효를 하는데 요게 젖산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균 발효까지 가게 되면 무엇을 얻냐면 당을 분해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김치의 발효예요. 소금은 반드시 구워서 쓸 것. 가능하면 바닷물을 적절히 활용을 할 것. 꼭꼭 다져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한 저온. 이것이면 돼요. 여기다가 풀을 넣어도 되고요. 그냥 아무 풀이건 넣어서 이걸 갖고 뭐를 하냐면 김치가 아닌 영양제로 써도 돼요. 그렇게 발효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해서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흰김치를 가지고 활용해서 영양제를 만들면 아주 단기간 만들 수 있어요. 어느 것보다 빨리 3, 4일 안에 영양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뭐냐면 젖산균을 활용한 발효를 잘하면 단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김치 만들 때 한 가지를 더 팁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국물김치를 만들 때 무엇을 쓰냐면 흰김치, 물 걸어서 젖산균이 아주 완전히 활동을 해서 김치가 물크러진 김치, 게를 국물김치를 새로 담을 때 조금만 집어넣어요. 아주 조금만. 이런 통에 한 컵 반 정도, 한 50cc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모균이 안 움직이고 젖산균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맛이 국물김치가 이틀만이면 맛이 다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젖산균이 그 대상체의 탄수화물들을 녹여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김치국물, 국물김치 같은 걸 만들고 싶다면 그걸 쓰세요. 그리고 그걸 쓰면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에서 얘기하는 뭐 면역력,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구운 소금, 그 다음에 바닷물, 그 다음에 묵은 김치를 잘 활용하는 것. 요것이 김치를 잘 만드는 하나의 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치 발효를 하면서 제가 알칼리 발효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칼리 발효, 알칼리 이스트를 얻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빵을 만드는 건 다 산성 이스트예요. 산성 이스트를 쓰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이 발효를 못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음식을 빵을 먹거나 그러면 더부룩하거나 속이 안 좋아요. 이걸 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요. 글루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발효를 얘기를 해줄게요. 소금은 반드시 활성 소금을 써야 돼요. 알칼리 소금을 써야 돼요. 기존의 소금은 천일염이거나 암염이에요. 지금 우리 빵을 만드는 애들은요. 또는 정제염이에요. 그래서 얘는 산성 소금이에요. 이걸 알칼리 소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과나 포도나 알칼리 음식들 있죠. 거기다가 포도에다가 소금을 3% 정도를 올리세요. 그래갖고 주물주물 거려서 부어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거기서 부글부글 거품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엇이 자랐냐면 알칼리 이스트가 자랐어요. 알칼리에서 자라는 사과도 똑같이 돼요. 포도도 똑같이 돼요. 게를 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알칼리 소금을 넣고 그 종균을 부세요. 그러면 빵이 부풀어요. 이 부푼 빵은 뭐냐면 글루텐 같은 것들을 싹 분해시킨 떡처럼 식감은 빵처럼 나오는데 그 식감 안에 무엇이 더 들어있냐면 떡의 식감이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글루텐 저항성이라든가 소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기가 막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요소, 그러니까 알카리로 가지고 알카리 과일로 가지고 만들어낸 종요소. 그 다음에 밀가루에다가 알카리 소금과 이 종요소를 넣어서 반죽을 통해서 만들어진 빵. 아주 좋은 빵이 될 겁니다.